이게 상가주택을 그럼 결국에는 조금 젊을수록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파트만 구수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이 상가주택이라는 상품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가주택 경우에는. 근데 이제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를 막 항상 60대 이후 뭐 은퇴 후에 해야지 막 이때 준비하면 그때 가면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 재산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 상품을 사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제가 주변에 보면 그래요. 주변에 보면. 네. 근데 이제 내가 현업이 있을 때 네. 일정 현금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대출이자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현업에 있을 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서 매입을 하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도시가 다 완성이 되기 전에 이제 상가주택이 완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프라가 다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가주택이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상가주택은 사도 되죠. 그 신도시라 하면은 뭐 신도시는 뭐 택지개발지구, 뭐 김포, 광교, 뭐 하남 뭐 많잖아요.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 많이 공급되잖아요. 3기 신도시 뭐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사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한번 고민해봐도 괜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절세에 유리하려면은 네.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게 더 낫다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우선적으로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니까. 그리고 1주택자가 상가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네. 명의를 좀 달리해서 네. 아파트를 가령 남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 상가주택은 이제 와이프 명의로 사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사람에 네. 따라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명의를 좀 달리했을 경우 이제 종부세 부담이 좀 잘 올 수가 있고요. 배우자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직장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랄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이제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종부세 이런 거 서로 비교해봐서 종부세 부담이 크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것도 아마 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새로운 정부가 왔기 때문에. 주택수로 지금 현재 종부세 중과가 되고 있는데 이게 주택수를 빼버리고 금액으로 이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금액으로. 네. 그러면 이제 주택수 여부에 상관없이 금액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주택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다주택자가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명으로 이제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자, 그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2%예요.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10억짜리다, 20억짜리다 그러면 네. 취득세만 2억 4천원을 내야 되는 거죠. 너무 세잖아요. 2억 4천이요? 취득세가 너무 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인 취득세가 좀 완화될 수도 있어요. 그 완화될 수 있는 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취득세가 완화되면 법인을 활용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도 막 그런 게 있다면서요? 막 5년 제가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려면은 네. 5년 동안 뭐 다른 지역에서 네. 사업을 법인을 쭉 운영한 다음에 들어와야 네.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과밀어제 권역에서는 네. 5년 이상 사업을 해야 네. 5년 이상 사업을 한 법인이 매입을 해야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네. 건물 같은 거 샀을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네. 성장 관리 권역, 뭐 김포랄지 파주 뭐 이런 지역에다가 법인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네. 서울의 과밀 억제 권역에 가령 이제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네.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이랄지 그죠? 용인, 네. 뭐 김포 이런 데 파주 이런 지역에다가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명으로 이제 꼬마 빌딩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토지를 매입했을 때 신축했을 때 장점은 투자 가치가 이제 월등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가주택을 가령 뭐 20억 주고 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상가주택의 토지를 가령 예를 들어서 5억을 주고 사요. 네. 그리고 공사비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요. 네네. 그럼 이제 12억이잖아요. 네. 근데 시세는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기존 상가주택을 사는 사람은 차익이 없지만 땅을 사서 지은 사람은 이제 한 7, 8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토지 매입에서 신축하게 되면 네. 투자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담이나 이제 자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례 같은 것 조금 예. 파워포인트를 한번 네. 열어볼까요? 네. 네.
자, 토지를 매입해서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사례예요. 이게 이제 덕은지구, 상암 DMC 바로 옆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덕은지구가. 네. 상가주택을 땅을 71.7평을 12억 5천에 매입하는 경우에요. 네. 건폐율 53%, 용적률 180%를 적용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연면적 129평, 4층 이상 상가주택을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2층과 3층을 전세로 놓았을 경우, 그 다음에 이하는 2층과 3층을 월세로 놓았을 경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4.3% 정도 나와요. 1안이나 2안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수익률이. 네. 자, 이 4.3%는 내가 거주한 상태에서 나오는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5억 5천, 5천에 150만 원에 이제 임대를 줬을 경우에, 네. 자, 2안의 경우에 보증금이 이제 3억이 되는 거고요. 네. 월세가 8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2억 5천, 5천, 650, 150을 더하면 800이 되죠. 네네. 자, 3억에 800만 원을 받으면 이 건물의 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이걸 이제 캐물레이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3.5%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30억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땅을 사서 지었을 경우 총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익이 약 한 10억 정도가 생기는 거죠. 예. 자, 이처럼 토지를 매입해서 상가주택을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네.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따라서 이제 투자 차익도 많이 생기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1층에 주차장이 있고 없고 이게 되게 큰가요? 뭐 1층은 주차장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법적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예. 되는 거예요. 또 엘리베이터 있고 없고도 되게 크다고. 엘리베이터는 요즘에는 거의 넣습니다. 요즘에 짓는 상가주택들은 엘리베이터를 거의 대부분 넣어요. 예. 혹시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이게 이제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네. 해방촌에 있는 이런 노후화된 허름한 건물이에요. 1층에 상가가 있고 위에 주택이 있는 형태인데 땅이 52평이에요. 네. 요게 이제 18억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1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리모델링을 했더니 네. 임대료가 750만 원이 됐죠. 원래 400만 원이었었는데 750만 원을 바뀌었고, 건물 외관도 되게 많이 깔끔해졌죠. 네. 자, 요거는 건물 외관만 바꾼 거예요. 자, 이 물건을 2017년도 초에 이제 팔았어요. 31억에.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사이에 상당한 차익이 생긴 겁니다. 현재 이 물건을 팔지 않았으면 지금 네. 현재 요거는 시세는 한 5억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와. 이것도 근데 상가주택이라고 봐도 되나요? 3층까지 다. 원래는 상가주택이었죠. 원래 상가주택이었는데 주택 네네. 부분을 상가로 바꾼 거죠. 실제로 요즘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독주택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이거를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네. 옛날에 노홍철 씨, 또 이제 그 해방촌 위쪽 남산 순환로변 나리 쪽에다가 이제 단독주택을 사서 이제 상가로 리모델링해서 그걸 운영을 하다가 이제 팔았죠. 좀 차익을 좀 남기고. 노후 대비용이라면은 그러면 상가주택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맞고, 나중에 또 차익을 노리고자 한다면은 상가로 변경하는 게 나은 건가요? 상가가 훨씬 낫죠. 왜냐면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오니까 주택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상가주택 사례는 네. 이거는 이제 신도시가 아니고 이제 기존 도심에 있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전망을 여쭤봐도 괜찮아요? 일단 건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해 말 정도 되면 1% 정도 추가로 더 대출 금리가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5%가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건물 투자할 때 사실은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네. 반면에 이제 건물주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좀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싸게 안 팔아요. 지금도 2%대에 팔려고 해요. 2%, 2.5% 이 사이에. 근데 그거를 매수자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죠. 너무 대출 금리가 5%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3% 정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래도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3% 나오더라도 조건이 입지가 좋은 건물을 사야 돼요. 입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뜨는 지역.
예, 이런 지역을 사지 않으면 크게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입지가 좋고 수익률이 3% 나오지 않는 상가주택은 굳이 투자하기는 앞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된다. 접근한다 이거죠. 만약에 내 돈 가지고 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네. 대출 받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득이 남는 게 없잖아요. 월세 받으면 다 대출이자 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월세보다도 더 많은 대출이자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 이상 되고 입지가 아주 좋은 곳 이렇게 이제 한정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는 누구나 꿈꾸잖아요. 네. 네, 누구나 다 꿈꿔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왜 하세요? 저는 많이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동산 너무 큰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서울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지금 서울에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물어보는데 있어요. 상가주택도 마찬가지죠. 뭐 한 2, 30억 있어야 된다. 2, 30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만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심에 있는 그 건물들 같은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10억대 꼬마 빌딩도 있어요. 찾아보면 10억대. 근데 대신 전체가 10억대라고요? 네. 근데 대신 서울에요? 대신 땅이 작아. 땅이 한 20평, 뭐 25평, 뭐 이렇게 됐는데 잘 찾아보면 그런 물건 중에서도 네. 또 괜찮은 물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돈이 이제 적을 경우에는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스텝을 밟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건물주가 돼 있어요. 어느 순간 꾸준하게 공부하고 투자하고 발품